습관을 만드시다 보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긴 했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왜 안 될까? 우리가 옷 매장에 가면 디스플레이 된 옷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예쁜데 내가 입어보면 그 느낌이 아니야.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하시는 경우가 좋아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첫 번째는 자신의 성향을 고려해서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제 공격수의 성향과 수비수의 성향이 있는데요. 공격수하고 수비수는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공격수는 골을 넣고 목표를 정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도전해야지 과감하게 잘 도전을 하고요. 처음에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후반에 가면 뒷심이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비수는 일단 시작하면 잘하시거든요. 끝까지 잘하시는 뒷심이 강한 강점이 있는데, 약점은 뭐냐면 처음에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주저하세요. 머뭇거리시거든요. 왜냐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걸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난 처음에 열심히 시작하는 거 되게 잘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 짓는다 하시면 공격수의 성향이 좀 강하신 거고, 반면에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만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매듭을 잘 짓는다 하시면 수비수의 성향이시고요. 어떤 분은 공격수 반, 수비수 반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반인 성향이 있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신의 성향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공격수 같은 경우는요, 시작할 땐 과감하게 잘 도전을 하시니까 그건 살리시면 돼요. 강점을 살리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후반에 가셔서 뒷심이 약해지는 게 좀 약점이잖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초심, 내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보이는 곳에 좀 이렇게 전시해 두세요. 글씨를 쓰든지 출력해서 눈에 보이는 뭐 문 앞이나 방문이나 뭐 책상 앞이나 붙여 놓으시는 거죠. 노출이 되게.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그런 문구를 적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초심을 다시 상기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비수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음에 좀 머뭇거리시기 때문에 목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작은 습관으로 작게, 전혀 부담이 안 되게 작게 시작하시면 하시다가 조금씩 늘려가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공격수의 성향도 있고 수비수의 성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분들은 장단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장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매우 강하거나 매우 약하진 않지만 중간 정도의 수준의 꾸준함이 있기 때문에 이 꾸준함이 강점이니까 그런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맞게 습관을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지력이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의지력이 약한지 강한지 뭐 이런 설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잘 성취하셨는지, 그런 분들 의지력이 강한 분들이고, 중간에 많이 포기하셨던 경험이 많으시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의지력이 강한 분들은 자신 있게 이제 도전하시면 되고요. 예. 의지력이 약한 분들은 이왕이면은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지력을 관리하거나 키울 수 있는 삼시세끼를 드신다든지, 숙면하신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든지, 독서 하신다든지, 이런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약한 분들은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거든요. 난 잘하는 게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마틴 셀리그먼 박사님이 만드신 그 강점 진단 툴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무료이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본인의 강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찾았는데 그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습관을 만드시면 내가 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하고 싶은 목표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올해는 좀 돈을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지출을 기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계부를 쓰면 돈이 모이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재테크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시간 관리 잘하고 싶다 이런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간 도둑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도둑이 왜 나오냐 하시는데, 내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예. 작년 상반기에 한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성인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4시간 20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실제로 그 정도 사용합니다. 4시간 20분인데 그 중에 20분만 떼서 내가 원하는 뭐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그런 습관을 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시간 도둑이 무엇이 있는지, 뭐 SNS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인터넷 서핑하다가 또 계속 돌 수도 있고요.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찾아서 거기서 내 틈새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것, 그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시급성, 중요도 이런 것들 활용해서 1순위, 내가 오늘 이것만큼은 꼭 처리하겠다. 이 일은 오늘 꼭 하겠다라는 1순위를 정해서 그 소중한 거 먼저 하기.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시면 훨씬 더 시간 관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성장하고 싶다. 전문성을 개발하고 실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시간 내서 하기 어렵거든요. 틈새 시간. 만약에 출퇴근하시는 직장인이라면 출퇴근하면서 짧게 1, 20분씩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이제 경험 학습이라고 하는데, 내 경험한 걸 오늘 경험했던 일 중에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수했던 것, 뭔가 인상 깊었던 내용, 칭찬받았던 내용, 이렇게 특이사항 정도만 잘 기록하시면 내가 성장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 멘토를 만드시는 것 좀 추천을 드려요. 직장 선배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멘토를 찾아서 배우시면 좋은데, 우린 주변에 보면 여쭤보면 멘토를 가지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점을 보는데 더 익숙하시거든요. 단점이 먼저 보이니까. 그래서 A 선배는 일은 잘하는데 인간성이 별로야. B 선배는 인간성이 좋은데 실력이 별로야. 이렇게 하나씩 계속 접다 보면 남는 분이 안 남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과목별 선생님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 분야. 실력은 이 분야. 그렇죠?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이 분야. 건강관리나 자기관리는 이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멘토를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022년 시작하면서 힘차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신가요? 벌써 작심삼일로 끝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연구 결과를 봤더니 습관을 만들 때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서 습관 형성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한 달 빠지면 큰 지장을 주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습관은 1월 1일부터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데나 1년 365일 중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마음을 잡수시고 시작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작게 시작하는 것, 한 해에 집중하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 염두에 두셔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아직 한 해가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